새 차를 타고 첫 출근입니다. 테슬라 배지. 충전구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제 생각에는 충전구 위치는 운전석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예뻐라. 그래서 충전구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답이 있어요. 운전석에 있는 게 좋아요. 운전석에서 앉아서 일어나서 충전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빼고 다시 들어오고, 조수석 뒤에 있으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차 뒤로 돌고 가서 꽂고 다시 돌고 충전 끝나면 다시 나가고 차 뒤로 돌고 빼고 다시 돌아와서 운전석에 앉고, 요걸 해야 되잖아요. 운전석 쪽에 충전구가 있는 게 조수석 쪽에 충전구가 있는 것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수석 쪽에다가 충전구 놓은 건 다 바보냐? 현대기아 다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조수석 쪽에 충전구가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럽 수출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길가에 충전기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길가에 세우고 여기 가로등이라든지 길가에 포스트를 세워서 길가 주차를 해놓은 차에 충전하는 거, 그게 굉장히 발전했어요. 길가 차에 충전하려면 당연히 전선이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건 아마도 현대기아가 그 전에 자동차를 만들면서 처음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 같은 게 들어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솔린 자동차들 보세요. 지금 소나타의 주유구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어요. 저 포터 주유구 어디 왼쪽에 있어요. 저 스타리아 왼쪽에 있어요. 저 벤츠 오른쪽에 있죠. 그랜저 왼쪽에 있죠. BMW 오른쪽에 있죠. 폭스바겐 오른쪽에 있죠. 저 렉서스 어디 있어요? 렉서스 왼쪽에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현대차와 일본차는 주유구가 왼쪽에 있어요. 유럽차와 미국차는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유구는 어디 있는 게 좋아요? 횡단보도 쪽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동차가 만약에 멈춰설 수도 있잖아. 비상급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통 같은 걸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차가 오른쪽에 멈춰서서 저쪽 편에서 기름을 넣는 게 안전하지, 차의 왼편에서 기름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차 주유구는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본 차는 좌측 통행이에요. 왼쪽으로 통행하니까 인도가 왼편에 있어. 그죠? 인도가 왼편에 있으니까 주유는 왼편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현대가 처음 차를 받아들일 때 미쓰비시를 받아들였어요. 그전에는 포드였지만, 포드와 관계를 끊고 미쓰비시와 관계를 맺으면서 미쓰비시식으로 주유구를 왼편으로 놓게 된 겁니다. 일본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본식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어. 근데 그게 왼편에 있는 이유조차 그때 당시는 명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왼편인 걸 오른편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물론 뭐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왼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지나고서 지속됨이라고 하는 거, 약간씩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럼에서, 아니 주유구는 왜 이쪽에 있나, 아니 왜 현대기아는 왜 머플러를 보행자 쪽으로 두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잘하지만, 정말 자잘해서 이걸 굳이 고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미한 거지만, 이제 와서 모든 차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 그때 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꾸긴 또 애매합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50년 이상을 온 거예요. 50년 동안 계속 현대는 주유구 좌측, 기아도 주유구 좌측, 이렇게 온 겁니다. 기아도 시작은 마스다였으니까 이름 자체가 기아 마스타였습니다. 마스다를 한국식으로 해서 마스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됐다. 그러면 그걸 옮기려는 시도를 하기에 또 애매한 그런 상태죠.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 듣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부채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왜 주유구를 저쪽에다 만든 거야, 저걸 좀 옮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결과 충전구에서는 그래, 인도 쪽에 충전구가 있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가? 미국이나 유럽은 주유구가 애초에 그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충전구도 당연히 애초에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냥 자동차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해서 가솔린하고 전기차하고를 합치려면 그럼 주유구를 오른쪽에 놓는 게 나아. 어차피 플랫폼을 같이 쓰려면 똑같은 구멍에다가 하나는 기름 넣고 하나는 전기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넣는 게 맞는데, 현대기아는 애초에 주유구가 왼쪽에 있었잖아. 그러면 그냥 왼쪽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도로가 충전기가 있을 때 도로가 충전기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장점 하나 빼면 그 외에는 다 단점입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해보니까 뒤로 주차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충전기하고 이 앞에 있는 뒷범퍼하고가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뒤로 못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뒤로 돌아가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뒤로 못 가. 그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려고 보면 내 차하고 기둥 사이에 이 좁은 공간을 이렇게 기어가야 되고, 이렇게 틈바구니로 가야 되고, 돌아서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그냥 운전석 문 열고 뒤에 그냥 꽂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안 만들어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테슬라가 후질근해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후질근합니다. 되게 좋은 메이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요 손재주라든지 설계 완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부족할 수 있죠. 일단 디테일이 부족해. 단차 이런 것들 부족해.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전기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전기차 충전구를 어디다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충전구를 기존에 있었던 마네키스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충전망을 내가 설치해야 되느냐, 남이 설치하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배터리는 차 밑에 깔아야 되느냐, 트렁크에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테슬라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테슬라 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브랜드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들도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그때 당시 굉장히 비난들도 많았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얘기를 해야지 그걸 이순신 장군 빠냐 이러면 됩니까? 위대하다까진 아니어도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쨌든 바꾸잖아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저게 맞나? 저거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한 네 번, 다섯 번까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게 답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충전구의 위치만 해도 그래요. 테슬라는 이쪽이야, 우린 이쪽으로 할까? 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우리도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뭐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여러 차를 타보지만 운전석 쪽에 충전구가 있는 게 좋고, 충전 포트는 NACS가 좋아요. 아무리 다른 브랜드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테슬라의 NACS 요거하고 CCS1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건 사실상 너무 말이 안 된다. 일단 무게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꽂는 이 수고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CCS1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로봇팔로 꽂기도 어렵습니다. 로봇이 이만해져야 돼. 테슬라는 뭐 이렇게 대충 꽂으면 대충 들어가니까 로봇들이 억세스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테슬라 방식의 충전이 그냥 답이다. 물론 그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더 나은 방법이 분명 있겠죠. 테슬라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무선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방법은 있겠지만 NACS가 가장 좋아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편리합니다. 중국은 1메가와트 충전도 되는데 엄청 빠른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언젠가는 뭐 굉장히 잘 하겠지만 지금의 1메가와트 몇 명이나 쓴다고 그걸로 벌써 바꿔. 그러니까 당장은 1메가와트 충전이 정말로 갈지 안 갈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충전 포트가 필요할 거지. 100kW, 200kW 충전이 막 간당 되네 안 되네 하는 이런 시대에서 저는 NACS가 지금으로선 답이지 않나. 핸들 동그랗게 하는 거, 이것도 누군가 처음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벤츠인데, 어쨌든 그때 벤츠를 다들 존중한 거죠. 와, 벤츠가 만들었으면 뭐가 이유가 있어. 동그라미 우리도 이렇게 하자. 페달 3개인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도 페달 3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앞서서 간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앞서서 저렇게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테슬라는 앞서서 했는데, 어떤 브랜드보다는 뭐 한 5년 앞섰을까? 어쨌든 레거시 회사보다 훨씬 앞서서 400km를 가는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 바닥에 깔고 시속 100km까지 5시간 3초에 달리게 만들고, 가솔린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한 회사인데, 지들이 해보고 이거 아닌가벼 하고서 뭔가를 계속 뜯어 고쳐갖고 뭔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저건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냥 무조건 테슬라니까 안 돼, 바보 같은 기업이니까 테슬라가 한 건 무조건 반대로 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너무 이상한 거죠. 테슬라가 선지자거나 예언자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건 맞아요.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시도했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먼저 시도했으면 먼저 시도한 사람의 방향성, 그 실패의 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오늘 가는 곳은
동대문 DDP 플라자고 볼보 XC90을 시승합니다. 신형 XC90인데 XC90이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예요. 페이스리프트를 뭐 두 번씩이나 해. 희한하다. 새로워진 XC90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세상에. 주니퍼가 얼마나 많이 팔린 거야? 대체 얼마나 많이 팔린 겁니까? 지금 이게, 야, 저희 차 옆에 또 주니퍼가 섰어요. 아, 잠깐만. 이 주니퍼는 66가 1974? 제가 1974년생인데 저렇게 좋은 번호를 받았다고요? 와, 놀라운데?